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문서 중에서도 특히 보안 테스트 계획 섹션입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시스템 보안을 제대로 강화하려면 테스트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 핵심을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보안 테스트 이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할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안을 개발 마지막에 그냥 살짝 덧붙이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그렇죠. 시스템 설계 그 아주 초기 단계부터 구현 그리고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걸 고려하고 테스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네. 보안은 일종의 과정이지 딱 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니까요. 하긴 그렇게 돼요. 그 자료를 좀 더 보니까 흥미로운 게 보안 문제가 아키텍처 같은 초기 단계의 결정에서부터 아니면 코드 한 줄에서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단계만 딱 테스트해서는 안 되고 컴포넌트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레벨까지 좀 촘촘하게 다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시스템이 이제 실제 사용 환경, 그러니까 운영 환경에 배포된 후에도 보안 테스트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아, 운영 중에도요? 네. 특히 요즘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하. 새로운 위협은 계속 생겨나니까 보안 테스트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속적인 관리. 테스트 방법도 그냥 시스템 돌려보는 동적 테스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서를 보니까 아키텍처나 설계, 코드를 직접 검토하는 리뷰 방식이나 네, 리뷰 중요하죠. 또 보안 분석 도구를 써서 정적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도 꽤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정적 분석이 동적 테스트에서는 놓치기 쉬운 그런 잠재적인 허점들을 미리 발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아, 약간 건물의 뼈대를 미리 검사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비슷한 비유네요. 구조적인 문제를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적 분석 외에도 실제 어떤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 시나리오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시도라든가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그런 특정 공격 기법을 가정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는 거죠. 와,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물론 이건 매우 민감한 작업이라서요. 보안 전문가를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개발자나 다른 분석가들과 협력이 필수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테스트들을 계획할 때 어쩌면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문서에서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승인 절차입니다. 계획된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관리자에게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승인 없이 그냥 진행해버린 보안 테스트는 실제 해킹 시도로 오인될 수가 있고 최악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 그냥 테스트 중이었는데요. 이게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 승인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 정보보안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있다면 당연히 먼저 협의해야 하고요. 네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때로는 시스템 성능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보안 패치 같은 거 적용했더니 시스템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죠. 그래서 보안 관련 개선 작업을 한 후에는 이게 성능이나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테스트를 다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꼭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게 보안이라는 품질 특성과 바른 품질 특성, 예를 들면 성능이나 안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균형. 그리고 또 때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보안 표준 같은 것도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언급되네요. 예를 들어서 IS 62443-3-2 같은 표준 이름이 나왔는데
아, 네. 산업 제어 시스템 쪽 표준이죠. 네, 맞아요. 주로 공장 자동화나 뭐 전력망 같은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관련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속한 산업에 따라서 이런 좀 특화된 요구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자료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요. 제대로 된 보안 테스트 계획이라는 건 개발 초기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다 아우르고 네. 또 정적 분석, 분적 테스트, 리뷰, 필요하면 공격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그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랄까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주 종합적이고 또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보안 테스트 계획을 위해서는 첫째,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정적 분석, 동적 테스트, 또 필요하다면 공격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셋째,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공식적인 승인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 네. 특히 그 IoT처럼 환경 변화가 잦은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인 테스트가 핵심이라는 점도 기억해야겠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네요.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공식 승인의 필요성, 그리고 승인 없는 테스트의 법적 위험성 같은 걸 생각해 볼 때요. 단순히 절차를 따른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조직의 문화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아, 조직 문화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 승인된 보안 테스트를 그냥 번거로운 절차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과 사용자를 지키기 위한 정말 필수적이고 또 능동적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